자, 77페이지 갑니다. 77페이지. 자, 우리는 지금 용도 지역 보고 있어요. 용도 지역의 대상을 다 받고 절차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원칙은 관리계획인데 관리계획 절차를 안 거치는 예외 특례 규정을 보고 있거든. 지정된 것으로만 간주하고 고시를 해야 되는 건 바다 공유수면 매립하는 것밖에 없다. 내용과 목적이 같을 때. 두 번째, 결정고시 된 것으로 고시까지 다 간주하는 건 첫 번째 무슨 지역으로, 두 번째 무슨 지역으로, 세 번째 농림 또는 자연환경 보전 지역. 이거 제목이 세 개예요. 제목부터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재는 관리지역 안에서 결정고시 특례 규정이 이렇게 돼 있죠. 요 두 개가 이제 요 두 개 2번 3번을 말하는 거예요. 요 두 개는 무슨 지역이 농림으로 바뀌는 거예요? 관리지역이 농림이나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자동적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다. 그걸 보시는 거예요. 자, 이건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가 지금 무슨 지역이라고? 여기가 관리지역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농지가 있죠. 그러면 관리지역은 명확하게 보전이에요. 보전과 개발이 병존하는 지역이에요. 보전과 개발이 다 있죠. 성격이 어정쩡한 지역이잖아. 그래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관리지역 안에 있는 우리 국계법의 용도 지역이 지금 제일 높거든. 그러면 여기 농지가 있지. 농지가 있으면 농지법에서 농지를 구분할 때 농업진흥지역으로 구분해야 돼요.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로 구분해야 하는 게 맞아요. 아닌 게 맞죠. 여기 농업진흥지역은 보존해야 되잖아. 그럼 농업진흥지역이 아니라면은 때로는 개발이 가능한 농지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관리지역 안에 있는 농지는 지금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농지법에서 여기에 반듯반듯하게 경지정기를 했어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수로도 개설하고 농사 짓도록 이렇게 사업을 한 거야. 농지법에서. 그렇게 하면 농사만 지어야 돼? 개발을 해도 돼? 농사만 지어야지. 그래서 농지법에서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농지법에서 이 동네가 관리지역인데 농지법에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고시했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농지법에서 농사만 짓자 이 말이지. 그잖아요. 근데 국회법에는 여전히 관리지역이죠. 그럼 국회법이 세요? 농지법이 세요? 국회법이 세다니까. 두 개 싸우면 누가 이겨? 얘가 이겨. 그러면 농지법에서 백날 이런 짓을 해도 국회법이 관리지역이 있으면은 의미가 없죠. 그래서 만약에 관리지역 안에 있는 농지를 이렇게 농지법에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면 국회법에서는 자동적으로 더 이상 관리지역이 아니고 뭘로 바뀌어버려?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이 동네 농림지역이 돼버린다니까. 농지법에서 농업진흥지역 지정하면 되겠어요? 똑같은 내용으로 이번에 산입니다. 산은 산지관리법에서 산을 구분한다고 했죠. 그러면 산지관리법의 산은 아까 보전산지가 있었고 준보전산지가 있었죠. 그러면 관리지역 안에 있는 산지는 보전산지가 맞을까? 준보전산지가 맞을까? 준보전산지가 맞겠지. 때로는 개발이 돼야 되니까 준보전산지 맞을 거 아니요. 그런데 여기에 개발을 안 하고 이제 보전할 목적이 생긴 거야. 그러면 준보전산지를 뭘로 바꿔버려? 보전산지로 바꿔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지관리법에서 보전산지를 지정한 거야 지금 관리지역 안에서. 그러면 여기는 개발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보전산지를 지정했는데 여전히 국토계획법에서 관리지역이면 또 때로는 개발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리지역 안에 보전산지 하면 얘가 이겨. 그래서 우리 국회법은 산지관리법에서 관리지역 안에 보전산지 지정하면 더 이상 이 산지는 이 동네는 관리지역이 아니고 농림지역으로 바뀌든지 아니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전산지가 종류가 두 개가 있어요. 임업용 산지가 있고요. 그러니까
보존산지 개발 안 하는 산지 아닙니까? 개발 안 하는 산지가 목적이 두 개라니까. 임업용 산지가 있고 공익용 산지가 있어. 임업은 말 그대로 임업 생산이잖아. 생산 목적으로 하는 거고, 공익은 말 그대로 개발을 안 하는 목적이 보전이야. 예를 들어서 이 동네가 개발제한구역 지정되었다. 거기서 개발 못하게 하는 산지는 임업 목적이 아니고 뭐다? 공익 목적으로 개발을 제한하는 거잖아. 그래서 임업용 산지가 있고 공익용 산지가 있는데, 얘를 준보전 산지를 보전 산지로 바꾼 목적이 얘로 바꿨을 수도 있고 얘로 바꿨을 수도 있잖아. 보전 산지는 종류가 두 개라니까. 얘로 바꾸면은 생산이죠. 그러면 관리 지역이 뭘로 바뀌겠어? 농림 지역이 되는 것이고, 얘로 바꿨으면은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갑니까? 자, 결론입니다. 관리 지역이 돼야 됩니다. 관리 지역인데 농지법에서 보전하자고 농업진흥지역 지정하면 농림 지역으로 바뀌어. 관리 지역에 산지를 보전 산지를 지정하면 농림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 농지는 농림 지역으로만 가죠. 산지는 농림 지역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 빠지면 안 돼? 자, 그래서 기억해 보면은 관리 지역에서 돼 있죠. 그 말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박스 안에 기억. 관리 지역에서 밑줄. 농지법에 따라서 뭘 지정했어? 괄호로 묶어주세요. 농업진흥 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밑줄 농림지역,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니은 역시 관리지역이나 말이 빠지면 안 돼. 관리지역 안에 살림이죠. 산지관리법에 따라서 뭘 지정했어? 괄호 묶으세요.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그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서 이 법에 따른 밑줄 농림지역, 밑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는 일단 놔두고요. 그럼 일단 4번 한번 볼까요? 용도지역 등의 환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아까 왼쪽 페이지 보세요. 도시적으로 간주되는 게 전산택 이런 거 있었죠? 이런 게 지정되니까 도시적으로 바뀌었잖아. 도시로 바뀌었죠? 그럼 도시적하고 시골하고는 여기 도시적으로 바뀐다는 말은 도시적이 주상공록이잖아요. 그 세분대 있잖아요. 16개로. 세분된 용도지역을 말하는 거야. 그냥 도시적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주거지역인지 상업지역인지 이렇게 규정돼서 바뀌는 거야. 그런데 이게 만약에 산업단지가 없어져 버리지. 그럼 도시 그대로 있어야 돼. 종전으로 돌아가야 돼. 산업단지가 지정됐기 때문에 도시적으로 바뀌었잖아. 그럼 산업단지가 없어져 버렸어. 산업단지 개발 안 하죠. 그럼 도시적으로 그대로 있어야 돼. 종전 용도로 돌아가야 돼. 돌아가야지. 돌아가야 돼. 그 말이에요. 돌아가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 도시적으로 간주가 되었을 때 이미 도시역에서 허용되는 건물을 허가 등을 받아서 착수를 해버렸어. 기득권자죠. 그 기득권자는 보호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4번. 위이의 이 왼쪽 페이지 1이죠. 왼쪽 페이지 2죠. 그러니까 도시적으로 결정고시 된다 이 말이죠. 거기에 해당하는 구역이나 단지 지역 등이 괄호 밖에 해제돼 버렸죠. 산업단지 없어져 버렸잖아. 괄호 밖으로 갑니다. 이때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그 구역 등이 어떤 용도지역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밑줄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뭐 된 걸로 본다. 이해가죠? 종전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다? 문제는 종전으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이제 도시개발법에서도 공부를 합니다. 이 동네에 산업단지를 지정해서 산업단지를 싹 산업단지 조성이 됐어.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은 산업단지가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서 지정한 산업단지는 산업단지 개발하겠다는 거야. 택지개발지구는 택지를 개발하겠다는 거야. 택지개발 다 해버리지. 그러면 택지개발지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택지개발지구는 개발을 하겠다는 얘기고 개발이 다 되면 택지개발지구가 아니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개발이 끝나가지고 만약에 이런 구역이 없어졌다. 그러면은 종전으로 돌아가면 돼, 안 돼? 아,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공사가 끝나도 이런 지역지구 등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이 동네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했잖아요. 우리 개발법에서 시험 문제 물어봐.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면 도시구역으로 바뀌어. 그런데 개발구역이 없어지는 게 공사 안 하고 없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때는 종전용도로 돌아가는 게 맞죠? 개발사업이 끝났어. 그래도 개발구역 아니라니까 이제. 개발구역이란 개발을 하겠다는 구역이지 개발이 끝나면 개발구역이 아니에요. 개발이 끝나가지고 구역이 없어지면 종전용도로 돌아가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지. 그걸 우리 시험에서 물어봤어. 그 두 번째 줄에 있죠. 그 위에 두 번째 줄 괄호 찾으셨어요? 두 번째 줄 괄호 개발사업 완료로 해제되는 경우는 뭐한다? 제외한다. 개발사업 완료로 해제되면 그때는 돌아가 안 돌아가? 안 돌아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럼 또 5번은 뭔가요? 방금 아까 기득권 얘기했죠? 기득권자는 보호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죠. 용도지역이 환원되는 당시 용도지역이 다시 돌아가는데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뭐 해버렸어? 착수해버렸잖아. 괄호 안에 허가 등을 받아서. 지난주 공부한 거 기억나죠? 그런 자들은 보호를 해준다 이 말이죠. 어떻게 보호를 해줍니까? 관계없이 그냥 계속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지요?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대상과 절차가 다 끝났고 대상과 절차 끝났고 이제는 무조건 매년 두 문제 이상 물어보는 행위 제한 내용이 되겠죠. 자, 용도 지역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당연히 행위 제한이 되겠습니다. 자, 이 행위 제한은 세 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는 뭐를 했습니까? 건축 제한을 했고 두 번째는 뭐를 했어요? 건폐율. 세 번째는 요 세 가지. 요 건축 제한은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을 제한한다. 이렇게 했었죠. 내가 기억 못해도 돼. 용도 한마디라도 기억합시다. 그러니까 용도 지역이 아까 법령에서 21개로 나눴죠. 그 용도 지역마다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용도를 뭐 한다? 정해준다.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시면 건축 제한이 나오죠. 78페이지. 1번에 건축 제한 나오잖아.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지정된 용도 지역에서 괄호로 묶으세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 괄호로 묶었죠. 이걸 우리는 건축 제한이라고 합니다. 이 제한에 관한 사항은 뭘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공부했죠. 그 대통령령이 한 장을 넘겨보시면 박스가 몇 개가 나온다고 했어요? 21개가 나와야 되겠죠. 용도지역이 21개니까 우리 책에는 2개만 딱 그려놨네. 1종 전용, 2종 전용. 왜? 21개 그려놔봐야 니들이 알겠나 이런 얘기잖아. 그려놔도 역시 우리도 안 볼 거고 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박스가 어디에 있다는 것만 알고 가자. 대통령령에 있다는 것만 알고 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대통령령에 있다 이런 게 대통령령. 자, 이 대통령령이란 건 국토개혁법 대통령이죠. 우리는 항상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있으면 그 법률에 따른 대통령이 있는 거야. 국토개혁법도 대통령이 있고 농지법도 대통령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면 무슨 법의 대통령령이야? 국회법의 대통령령이지. 근데 국회법 보면 안 되고 다른 법을 봐야 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죠. 다른 법을 봐야 되는 경우도 있어. 과거에는 이것도 우리 시험에 종중부로 봤는데 최근에는 그건 뭐 10여 년 넘게 이게 이 문제가 안 보이네. 이거는 다음에 봅시다. 우리는 바빠요, 안 바빠요? 안 바빠. 뭐가 바빠? 10월 달까지만 하면 되는데 뭐가 그리 바빠? 공부하면 떨어진다며. 공부하지 말고. 우리가 또 떨어지고 이래 해야 또 학원도 먹고 살고 하지. 다 붙고 그러면 되나? 공부 열심히 해서 다 깨해버리면은 그 어떡하라고? 그렇죠? 다음에 보면 돼. 건축 제한은 나중에 문제풀이 가서 요 박스 21개 있는 박스 내용 있죠? 그 몇 개만 정리하고 갈 거예요. 요거는 이제 5, 6월 달에 과정 가서 볼 겁니다. 급하게 하지 마. 우리한테 중요한 이거예요. 건폐율 용적률을 지난 순환까지 두 가지를 공부하셨어요. 첫 번째 건폐율 용적률의 의, 그 다음에 뭐 공식 이걸 공부하셨죠. 자, 이거는 이제 넉 달이나 했으니까 이제 아신다고 제가 가정을 할게요. 안다고 보고 건폐율이 뭔지 용적률이 뭔지 이건 알고 있죠. 건폐율이 뭐예요? 우리는 이제 어디를 보시면 되느냐?
나머지 일단 지금 아무것도 보지 마시고 82페이지로 가는 거예요. 82페이지로 바로 가는 겁니다. 건폐율이 뭐든가 대지 면적에 대해서 건축물의 건축 면적이죠. 우리 책이 없었어요. 어이가 82페이지. 그 의의를 안 적어놨죠. 의의를 안 적어놨는데 혹시 안 적으신 분은 뭐 없겠지만은 한번 적어보세요. 자, 건폐율이 뭐예요? 대지 면적에 대한 대지 면적에 대한 무슨 면적의 비율? 건축 면적의 비율입니다.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다. 항상 기준은 대지가 기준입니다. 대지가 이만큼 있는데 거기에 건축 면적이 얼마만큼을 차지할 수 있느냐 그 비율을 정한 게 뭐다? 그게 건폐율이 되겠습니다.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건축 면적이 뭐예요? 하나의 건축물에는 면적의 종류가 몇 개가 있어? 하나의 건물에는 면적의 종류가 몇 개가 있어? 위에서 건물을 내려다봤을 때 보이는 전체 면적을 뭐라고 그래? 이게 건축 면적이지. 건축 면적. 1층 바닥, 2층 바닥, 3층 바닥, 바닥 면적 있죠? 그 면적을 다 합한 걸 뭐라고 그래? 연면적 3개가 있잖아. 건물에는 면적의 종류가 3개가 있다. 그 중에 건폐율은 위에서 봤을 때 그림이에요. 위에서 봤을 때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이 몇 프로를 차지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건폐율이라고. 그러면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대지가 이만큼 있으면 여기 안에 건축물이 이만큼을 차지한다. 이게 건축 면적이죠. 자, 이 대지 면적에 대해서 차지하는 건축 면적의 비율을 건폐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걸 규제한다는 거잖아. 건축 면적의 비율을 규제하는 거죠. 그럼 결국은 뭐를 규제하는 거야? 건축 면적을 규제하는 거죠. 건축 면적을 이만큼만 지어라. 50%만 지어라. 60%만 지어라. 70%만 지어라. 90%만 지어라. 이 말이지.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이만큼만 지어라 말은 이런 부분을 건물을 짓지 말고 남겨두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결국은 뭐를 확보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거야? 수평적으로 공지를 확보한다 하는 것이 우리 건폐율의 목적이었잖아요. 아시겠죠? 이거는 이제 알고 있어야지. 넉 달이나 했는데. 그러면 건폐율 50%란 말은 공지를 나머지 50%는 건물 짓지 말고 공지를 남겨두라 이 말이요. 90%란 말은 나머지 10%는 공지를 남겨두라 이 말이요. 건폐율 100%는 없다니까. 그러니까 100%가 없다는 말은 대지 안에 꽉 들어차게 짓는 경우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공지를 남겨두는 목적이 뭐예요? 공지가 있으면 뭐가 들어와? 그렇죠? 그럼 이 건폐율은 건축물 높이를 규제하는 거하고는 관계가 있어 없어? 전혀 관계 없다. 요거 하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공식 나와 있죠? 대지 면적분의 뭐 건축 면적 곱하기 100. 그 공식을 이용한 계산 문제도 시험에 물어봅니다. 그래서 의의와 공식 요 두 개를 지난 우리가 순환해서 했잖아. 넉 달 동안 했잖아. 용적률도 마찬가지죠. 용적률은 개념이 뭐예요? 혹시 안 적으신 분 한번 적어볼까? 대지 면적에 대한 둘 다 대지 면적이죠. 대지 면적에 대한 대지 면적에 대해서 대지 면적에 대한 이번에는 이 대지 면적에 대해서 무슨 면적을 규제하는 거야? 건축물의 연면적이죠. 연면적의 비율을 규제하는 걸 우리는 용적률이라고 합니다. 연면적이 뭐예요? 바닥 면적을 다 합한 걸 말하잖아. 한 동에서 하나의 건물의 동에서 바닥 면적 합한 걸 연면적이라고 그래. 그럼 연면적 합계는 뭐예요? 연면적이 2개 이상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건물이 2동 이상 있다는 얘기예요. 건물이 2동 이상. 그걸 연면적 합계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 연면적의 비율을 규제하는 걸 우리는 용적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건물이 2동 이상 있으면은 하나의 대지에 그걸 다 합한 거잖아. 그때는 연면적 합계의 비율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요 연면적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바닥 면적을 합한 게 연면적인데 문제는 지하층은 뺀다고 그랬죠. 지하층은 빼고 계산하자. 그럼 빼는 게 4개가 있어.
근데 그건 건축법에 나오는 내용인데 건축법에 나오는 내용인데 건축법에서 알면 되는데 우리 교재는 왼쪽에 그거 적어놨죠. 팁 해가지고 그냥 뭐 주지 뭘 팁을 줘. 연면적은 한계동의 바닥면적 합계인데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는 바닥면적 합계 중에서 네 가지가 포함되지 않는 매 주의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네 가지는 지하층하고 지상층에 뭐 지상 주차장 돼 있죠. 거기 부속 용도야. 그냥 지상 주차장 하면 안 돼. 지상 주차장이라고 해서 그 지상 주차장 다 들어가는 거야. 근데 건물에 부속돼 있는 주차장 그거는 뺀다 이 말이죠. 부속 주차장. 그럼 지상층에 이제 주차장 말고 두 개가 더 있네. 초고층 우리 건축부 이제 공부했으니까 초고층 건축물 기억납니까? 몇 층 이상이 초고층이요? 50층. 고층은 몇 층? 30층. 30층 이상은 다 고층인데 너무 높으면 50층 이상은 초고층이라고 그랬죠. 요게 초고층 요 사이를 뭐라 그러고 준초고층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고층 건물 곱하기 얼마를 했던가? 건축법은 한 층을 계산할 때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거 몇 층짜리야 이렇게 할 때는 몇 미터 한 층으로 계산했어. 4m 한 층으로 계산했거든. 그럼 곱하기 4를 하면 높이가 나오잖아. 그래서 30층 이상이거나 120m 이상 50층 이상이거나 곱하기 4하면 두 개 중에 한 개 해당하면 초고층이야. 두 개 중에 한 개 해당하면 고층이야. 이런 고층 건물에는 피난 안전구역이라는 걸 만들어야 돼요. 이제 다음에 공부합니다. 피난 안전구역이 뭐예요? 불이 났을 때 이런 높은 건물은 옥상으로 올라가기도 힘들고 내려오기도 힘들잖아. 피난 안전구역을 군데군데 만들어 놓고 여기로 피난 대피 공간이에요. 대피 공간. 아시겠죠? 이런 것들은 건물주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요거는 공짜로 넣도록 빼준다는 거야. 우리가 용적률 계산할 때 뺀다는 얘기는 공짜로 들어가는 바닥입니다. 공짜로 들어가는 바닥이 지하가 있고 지상층에 부속용도 주차장이 있고 그 다음에 초고층, 준초고층 건축물에 만드는 뭐 피난 안전구역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요거 말고도 또 있어. 여기 세 번째잖아. 우리 책에 뭐 4개 다 적어놨습니까? 경사지붕 돼 있죠. 경사지붕 안에 대표 공간이 있어. 경사지붕. 건축법에 가면 다 공부해. 무슨 말이냐면 11층 이상. 자, 뭐 그냥 들어만 주세요. 지금 하는 거 아니니까. 11층 이상이니까 10층이야. 여기부터 이제 11층이죠. 11층 이상의 이 연면적이죠. 바닥면적 할게.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그러면 11층부터 바닥면적 합계가 1만 이상이라면 되게 높은 건물이죠. 이런 건물의 옥상에는 예전에는 헬리콥터가 앉을 수 있도록 헬리포트를 만들어라고 돼 있어요. 헬리포트. 근데 이제 헬리포트를 꼭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닌데 건축법에 공부합니다. 헬리콥터가 앉기 어려워. 그러면 헬리콥터는 하늘에 떠 있으면서 속구리를 내려줘. 동아줄을 달아서. 그 속구리로 사람을 실어 나르는 이런 공간이 있어야 돼. 그런데 이런 공간은 평지붕일 때만 가능하죠. 이게 만약에 경사된 지붕이라면 못 만들잖아. 그럴 때는 경사지붕 아래에다가 대피 공간을 만들어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럼 이것도 피난 안전구역하고 같은 거예요. 대표 공간이잖아. 그걸 경사지붕 아래 대표 공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런 대표 공간은 용적률 계산할 때 뭐 한다? 뺀다. 아시겠죠? 용적률 계산할 때 뺀다. 그런 뜻이에요. 자, 요걸 이용한 계산 문제를 건축법에서 가끔 출제하기도 합니다. 전에는 자주 물어봤는데 요즘에는 뭐 또 너무 유치한가 또 자주 물어보지는 않네요. 어쨌든 됐죠. 건폐율 용적률의 개념 정도는 이해하셨죠? 그러면 우리는 오늘 뭐 하느냐? 건폐율 용적률을 우리 시험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요. 그 수치 배우는 거야. 오른쪽 페이지 맨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건폐율 용적률 제한. 용도 지역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 한도는 관할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범위에서 다음 범위가 법률입니다. 법률 다음 범위에 법률 적으세요. 법률. 그다음에 법률 범위 안에서 뭘로 정해? 대통령령이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최종적으로 뭘로 정해? 특광슈군 조례 동그라미. 자, 결론적으로 우리 건폐율 용적률은요 조례로 정해요.
건폐율 용적률이 건축물의 규모를 결정하는 내용이란 건 이해갑니까? 건폐율 용적률이 크면 건축물이 커지잖아. 그런데 그러면 건폐율 용적률은 지금 대통령 영어로 지금 우리가 수치 배울 거거든. 법령에 정한 거는 전국이 다 똑같잖아. 그럼 만약에 법령으로 정하면 어떻게 돼요? 서울이나 대구나 저 시구를 경산이나 청도나 용도 지역만 같으면 건물의 높이가 다 똑같아야 되잖아. 크기가. 근데 실질적으로는 같지 않죠. 그래서 법령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건폐율 용적률은 최종적으로 뭘로 정한다? 조례로 정하는 거야. 우리 국회법은 전부 특광시군 단위로 하지요. 특광시군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럼 실무에서는 반드시 뭘 확인하셔야 돼? 조례. 우리 국회법이니까 도시군 계획조례일까요? 건축조례일까요? 도시군 계획조례 봐야 돼. 건축조례 보면 안 돼. 우리 그 대구시의 조례를 확인 한번 해보면 건축조례도 있고 도시군 계획조례도 있고 정비조례도 있고 조례가 많아. 아시겠죠? 그중에 도시군 계획조례를 봐야 됩니다. 근데 대구만 놓고 보면은 도시군이라고 안 하겠죠? 도시계획조례 요걸 보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대구시 도시계획조례를 봐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험에서는 뭘 물어봐요? 여기 대통령령의 숫자를 물어본다니까. 그러면 우리 시험에서 이걸 나한테 물어볼 이유가 있어 없어? 전혀 없어. 근데도 매년 물어봐. 내가 이거 외울 이유가 뭐가 있어요? 밖에 나가서 실무하면서 요 수치 이야기해주면 큰일 납니다. 요 수치 보고 이만큼 용적률 지을 수 있어요. 그럼 큰일 난다고. 조례 봐야 된다고 방금 얘기했잖아. 조례 봐야 된다고. 큰일 난다니까 뭔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또 막. 전에 그랬다고. 송파에 사는 그 자매가 16회인가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제가 한번 부동산 사무실에 놀러를 갔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잘 왔다고 오신 김에 건폐율 용적률 적어주고 가라는 거야. 이것들이 어찌 합격했었고. 건폐율 용적률은 조례 봐야 된다고. 조례. 이건 우리 시험용이고. 자,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 지금부터 외우는 거예요. 자, 외우는데 그 건폐율은 한번 외워봅시다. 자, 우리가 용도 지역이 주거 지역이 어떻게 나눠져요? 전, 일, 전, 전용이 1종, 2종, 일반이 1, 2, 3종, 상업 지역이 아이고, 마음이 급하다. 중, 1, 6은 순서대로 기억하세요. 공업 지역이 전, 1준. 자, 녹지가 보, 생, 자, 여기는 도시지역이죠. 나머지는 뭐예요? 관, 농, 자, 관리지역은 개, 생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요 시골은 외울 게 없어요. 시골은 요 계획관리만 개발이 되는 지역이죠. 계획관리만 건폐율은 40%고요. 나머지는 전부 시골은 20%예요. 그렇게 돼 있나 한번 확인해 볼까? 예. 자, 시골 지역은 관농자는 계획관리만 40%고 나머지는 전부 얼마다? 20. 뭐가 건폐율인지를 지금 알겠어요. 지금 표가 떨어져 가지고 저 건폐율 돼 있고 국토 앞으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국토계획법 법률은 최고 높은 범위를 정해놓은 거잖아. 그 범위 안에서 시행령이 나오죠. 시행이 나오는데 그 시행령 되는 거 있잖아요. 그 칸 다음 페이지 넘겨보니까 조그마한 칸 있잖아. 쭉 내려가면은 관리, 보전관리, 생산관리인데 전부 20이죠. 계획관리면 얼마예요? 40이죠. 계획관리 40 동그라미 치고 나머지는 전부 묶어버리세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시골은 관농자는 계획관리만 주의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다 20이요. 근데 그 녹지지역 보세요. 녹지지역 보생자도 전부 얼마예요? 20이죠. 그러니까 녹지지역은 시골하고 건폐율이 똑같다. 녹지지역은 시골하고 똑같다. 그럼 우리는 결론적으로 뭐만 외우면 된다는 거죠? 주상공만 외우면 된다는 거죠? 주상공만 외우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돌아가세요. 앞으로 돌아갑니다. 자, 주거지역은 1종 전용, 2종 전용 있어요. 근데 건폐율은 종 세분화하지 않고요. 그냥 전용 주거는 둘 다 얼마? 50입니다. 52개 묶으세요. 전용 주거지역은 건폐율은 둘 다 얼마요?
50이요. 일반 주거는 얼마요? 60, 60, 50 돼 있죠? 일반 주거는 60이라고 기억하면 묶어주세요. 60, 60, 50을 묶어주세요. 근데 50에 동그라미 쳐야죠. 일반 주거는 60%까지 지을 수 있는데 3종 일반만 얼마야? 50이죠. 3종 일반은 60이 아니고 얼마다? 50%다 이런 의미. 그러면 왜 3종 일반은 더 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더 적습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건폐율은 큰 게 무조건 좋을까요? 건폐율이 작은 게 좋은 경우도 있을까요? 건폐율은 무조건 큰 게 좋을까요? 작은 게 좋을 수도 있을까요? 응? 대답하기 참 그죠. 큰 게 좋죠. 근데 봅시다. 예를 들어 가지고 높이를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라면 건폐율을 넓게 안 하고 좁게 해서 올라가는 것도 괜찮죠. 그래서 이 3종 일반 주거 지역은요 층수 제한이 없어요. 높이 올라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너무 과밀화해서 짓지 말고 좁게 해서 높이 올라가는 쪽을 선택하는 지역이 3종 일반 주거지입니다. 아시겠죠? 높이 올라가니까 너무 이게 건폐율이 크면 안 돼. 그래서 3종 일반은 50으로 이렇게 규제를 해놓은 거예요. 그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자, 그래서 일반 주거 하나 주의해야 되겠네. 자, 다시 전용 주거는 얼마? 1종 2종 50, 일반 주거는 60. 그런데 3종 일반만 준주거는 70. 그래서 우리는 주거 지역은 이렇게 옵니다. 5, 6, 7이라고 외울 거예요. 5, 6, 7. 주거 지역은 5, 6, 7입니다. 전용 주거 얼마? 50. 일반 주거 얼마? 60. 준주거 얼마? 70. 3종 일반만 얼마? 그래서 전용 주거는 주거 지역은 5, 6, 7인데 3종 일반만 60이 아니고 얼마다? 50이다. 한 번 더 해봅니다. 1종 전용 주거 지역 얼마? 2종 전용은 1종 일반은 2종 일반은 3종 일반은 준주거는 70. 그래서 5, 6, 7. 건폐율은 1종 2종 나누지 말고 5, 6, 7 이렇게 외우세요. 전일준 5, 6, 7. 전일준 한번 더 해보면 전일준 5, 6, 7. 전일준 5, 6, 7. 자, 상업지역은 중일 우리 교재는 6원 돼 있죠. 순서를 좀 바꿔서 외웁니다. 순서를 바꿔. 중일 6원 돼 있습니까? 중일 6원 돼 있네. 자, 땅값 제일 비싼 중일상업 있죠. 그것이 일반 상업 얼마? 유통상업, 권린상업. 9887이죠. 9887 이렇게 갑니다. 상업지역은 9887. 주거지역은 뭐라고? 567. 주거지역은 567. 상업지역은 9887. 공업지역은 전부 70이죠. 공업지역은 전부 70입니다. 그래서 777입니다. 전부 70이에요. 자, 그래서 건폐율은 전부 7로 끝났습니다. 한번 더 해봅시다. 주거지역은 뭐 567, 상업지역은 9887, 공업지역은 777. 전부 7로 끝났어. 자, 1종 전용 얼마? 2종 전용은 1종 일반은 2종 일반은 3종 일반만 준주거는 상업 중임상업은 일반 상업은 유통상업은 근린상업은 70. 자, 공업지역은 전부 다 70. 그래서 567, 9887, 777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외우면 돼. 건폐는 그거 외우면. 건폐율은 567, 9887, 777 요것만 외우면 됩니다. 567, 9887, 777 되겠죠? 용적률 한번 외워볼까? 용적률 앞으로 돌아가서 용적률의 하한선이 좀 바뀌었나? 용적률은 건폐율은 하한선이 없죠? 용적률은 하한선이 있죠? 50 이상 100 이하 이렇게 돼 있잖아. 50 이상 100 이하, 100 이하. 건폐율은 뭐 이하는 있지만은 얼마 이상 이건 없잖아요. 근데 용적률은 거기에 있어. 근데 요번에 그 하한선이 바뀌긴 했는데 뭐 그것까지 외우면 좋겠습니다만 일단 놔두고 상한선만 좀 기억하도록 하면 상한선. 우리가 상한선은 어떻게 기억하느냐? 자, 용적률은요. 우리 건폐율은 총 3번 안 했잖아. 1종, 2종. 용적률은 총 3번에 해야 돼. 용적률 다 달라. 용적률은. 그럼 책을 먼저 봅시다. 1종 전용 주거 지역은 50 이상 100 이하 돼 있죠.
100 이하, 100 이하의 거기 동그라미. 100 이하. 100 이하의 동그라미. 그리고 준주거까지 쭉 다 묶어보세요. 자, 이종 전종은 얼마? 150. 1종 일반은? 2종 일반은? 3종 일반은? 뭔가가 느낌이 오죠? 거기다가 준주거는 얼마? 500 동그라미. 500. 자, 주거지역은 두 개를 외웁니다. 1종 전용은 100. 준주거는 500. 준주거는 500. 자, 무슨 말이냐면 준주거는 500 별도로 외우고요. 일종 전종에 100만 외우면 내려가면서 얼마씩만 더해주면 돼? 50씩만 더해주면 되는 거야. 앞으로 만약에 용적률이 우리 시험 문제 외우는 게 나왔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적어야 돼. 1, 2, 1, 2, 3 준 이렇게 적는 거예요. 1, 2가 뭐예요? 전용 주거. 1, 2, 3이 뭐야? 일반 주거. 그 맨 앞에 100을 적는 거예요. 적어놓고 150, 200, 250, 300 이렇게 가는 거야. 50 올라가면 돼. 100만 외우면 50씩 올라가면 되는 거야. 준주거만 얼마예요? 아시겠죠? 주거지역은 이렇게 외운다 이 말이에요. 맨 앞에 거 100, 준주거는 500 넘깁니다. 자, 상업지역은 전부 하한선 200이죠. 200 이상인데, 자, 중심상업에 1500 동그라미 치세요. 중심상업에 1500 동그라미. 또 옆에 중일 6원 4개를 묶어보세요. 자, 상업지역은 중일 6원으로 가면서 땅값이 비싼 것에서 작은 쪽으로 옮겨가는 거죠. 이럴 때는 이제는 용적률이 떨어집니다. 용적률은 떨어져. 자, 용적률은 무조건 큰 게 좋아, 작은 게 좋아? 이거는 뭐 두말할 것 없이 용적률은 무조건 커야 돼. 날씬하게 올라가든 넓게 올라가든 용적률이 커야지 건물이 규모가 커지는 거야. 그래서 땅값이 제일 비싼 중심상업지역이 1500이에요. 1500. 그리고 떨어지면서 얼마씩 떨어져? 200, 200씩. 마이너스 200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200. 그럼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 하나만 외우면 돼. 중심상업지역 하나가 얼마예요? 1500이죠. 요거 하나만 외우면 나머지는 200씩 빼면 돼. 1300, 1100, 900 이렇게 하면 돼요. 순서를 잘 해야 돼. 중일 6원. 중일 6원. 건폐보다 더 쉽죠? 맨 앞에 한 개씩 외우면 된다니까. 일종 전용은 얼마? 100. 중심상업은 얼마? 1500. 맨 앞에 한 개씩 외우면 되잖아. 전용공업지역 보세요. 전용공업지역 300 이하죠. 300 동그라미. 또 세 개를 묶으세요. 300, 350, 400. 자, 요것도 주거지역하고 똑같이 전일준이죠. 얼마씩 올라가? 50씩. 그러니까 주거하고 공업은 50씩 올라가잖아. 맨 앞에 한 개씩만 기억하면 된다니까. 나는 맨 앞에 한 개씩도 도저히 기억 못하겠어. 이러면 잠깐. 어쩌기는 그건 컨닝을 해야죠. 컨닝을. 맨 앞에 한 개씩 적어가지고. 손가락에 적어가든지. 예전에 어떤 분이 손가락 사이에 적어. 손가락 사이에. 근데 지금 생각해 다 거짓말이야. 뭐 지역에서 손가락 사이에 딱 적어갔는데 맨 뒤에 자리에 배치돼가지고 잘 됐다 했는데 감독관이 자기 앞에서 움직이질 않더래. 움직이질 않더래. 그래서 손을 펴지를 못해가 손이 막 찌가 나가지고 떨어졌다고. 나 진짜인 줄 알았어. 그 나중에 가만들어 보니까 왜 안 움직이고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이뻐가지고 그 소리 듣고 아 거짓말이구나 알았다니까요. 그 소리. 그 전에는 진짜 믿었어. 진짜 그런. 손가락이 얼마나 커서 여기 저거 뭘 적어 여기다가. 다 외웠네. 다 외웠어. 근데 녹지지역 있죠. 요 녹지지역은 아까 건폐율은 시골하고 똑같이 다 20이었죠. 그런데 농정률은 반대로 무슨 녹지만 보전 녹지만 시골하고 똑같아. 시골은 다 80이요. 그럼 우리 보자. 이 시골부터 한번 봅시다. 아까 건폐율은 어떻게 했어요? 계획관리만 40이고 다 20이었죠. 시골은 용적률은 계획관리만 100이고 나머지는 다 80이야. 계획관리만 주의하면 돼. 그죠? 그런데 녹지 중에 보전 녹지만 시골하고 똑같이 얼마예요? 80이고요. 자생은 100이에요. 자연녹지하고 생산녹지는 100이다. 그래서 녹지지역은 건폐율은 시골하고 똑같이 20인데 용적률은 보전 녹지만 시골하고 같다. 자생은 100이다. 아시겠죠? 자생은 100이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우리가 한두 번만 하면 외울 수 있겠죠? 외울 수 있어.
근데 생기는 안 한다니까 생겨.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그 이 건폐율 용적률의 특례 규정이요. 많아요. 우리 책에도 막 적어놨네. 오른쪽에 적어놓고 그 오른쪽에 그 적어놓은 거 있죠. 건폐율 용적 특례 규정 10% 박스 뭐 있잖아. 그걸 우리 시험에서 3년 전에 물어봤나? 딱 한 번 물어봤어요. 딱 한 번. 생전 안 나오던 게 딱 한 번 나왔다니까. 그럼 우리는 이것까지 외우려면 머리가 터져 죽어. 그잖아요. 그 맨날 매년 나오는 걸 요걸 일단 기억하자고. 나머지 특례 규정 몰라도 돼. 넘겨보세요. 많죠? 우리 지금 많이 실어놨네. 많이 실어놨어. 실제 대통령은 더 많아요.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은 요 정도만 딱 하면 돼요. 건폐율 용적률에서 우리 시험에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뭐다? 방금 우리가 한 대통령 용어로 정하는 용도 지역별 건폐율입니다. 아시겠죠? 용도 지역별 건폐율 용적률 물어보고 요거 매년 물어보고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의 의 공식을 이용한 계산 문제 가끔 물어보고 건폐율 용적률은 어려운 거 안 물어봐. 수치 배우는 걸 물어봐. 아시겠죠? 우리 틀리게 하려면은 마음만 먹으면은 우리는 절대로 못 맞춰요. 책에도 없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우리 여기 있는 거 책에 있는 것만 외우자 그래도 우리는 지금 하기 싫어. 지금 죽는다니까. 됐죠? 여기까지 뭐가 끝났어? 용적률. 용적률을 2시간이나 했네. 용적률이 아니고 용도 지역을. 근데 그 밑에 용도 지역 등에 그 밖에 행위 지원 해가지고 우리가 그 용도 지역이 미지정된 거 요거 공부하신 적 있죠? 요거는 이제 다음에 한 번 더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용도 지역 마무리 짓고 이제는 뭘 보셔야 돼? 용도 지구 봐야죠. 용도 지구. 1번이 용도 지역이고 용도 지구예요. 2번이 뭐예요? 용도 구역이에요. 자, 요 그림은 요거는 이제 오늘 지우지 않고 자, 용도 지구를 이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쉴 때가 됐습니까? 제가 좀 늦게 들어왔습니까? 좀 늦게 들어왔으니까 좀 더 해도 되겠다, 그죠? 자, 어쨌든 용도 지구도 우리 학습의 목표는 뭐다? 대상과 절차 그리고 뭐 행위전 하는 거죠. 대상과 절차. 왜 웃으세요? 행위전. 공부 시간에 이유 없이 웃으면 안 돼요. 제가 공부 시간에 이유 없이 웃으면 제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사연이 있어요. 여러 가지 사연. 공부하다가 예전에는 죽은 사람도 있잖아. 많잖아. 공부까지 하지 말, 공부를 자꾸 하지 말라는 거야. 공부하면 잘못하면 죽는다고. 응? 자꾸 웃어. 자꾸 웃어. 이유도 없이 웃어. 그럼 맛이 간 거야. 맛이 간 거야. 자꾸 웃어. 웃을 타이밍도 아닌데 웃어. 나는 별로 안 웃겼는데 자꾸 웃어. 또 한 가지 더는 또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나한테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을까? 가끔 남자들은 실수를 합니다. 화장실 갔다 와서 차크를 그래서 일단 웃잖아요. 그러면 일단 딱 습관이 딱 이렇게 하긴 들어갔지.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이제 묻는 거야. 왜 웃는데? 이거 아니면 왜 웃는데? 이거 아닌데 자꾸 웃으면은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용도지구. 용도지구도 절차는 뭐예요? 관리계획이지. 그러니까 누가 하는 거야?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이죠. 자, 시장 군수는 5번에만 나오는 거 아시죠? 자, 용도지구는 요 종료 외우는 게 우리가 이제 해야 될 학습 목표예요. 뭐 작년에도 당연히 물어봤고, 그래서 용도지구는 법률에서 대통령으로 지정하는 건 없고 법률에서 몇 가지를 지정하더라? 9개 지정했죠. 근데 대통령은 지정하는 게 지금 없어. 근데 용도지구의 특징은 뭐예요? 조례로도 지정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죠. 용도지구는 커피에 넣는 설탕 크림이잖아요. 조례로 지정하는데 조례로 하는 건 공부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몇 개를 뭐를 지정하는지 알아 몰라? 모르지. 조례로 지정할 수 있다는 사실밖에 몰라. 그럼 우리는 요 9개를 기억하셔야 돼. 9개를 또 대통령령으로 세분하죠. 아까 용도 지역도 대통령으로도 세분하고 뭘로도 세분했어? 조례로도 세분했죠. 근데 용도 지역은 조례로 대통령이든 조례든 세분하는 건 도시지역만 세분하는 거. 도시지역. 아시겠죠? 우리 용도지구는 9개 중에 몇 개를 대통령령으로 세분했어? 5개. 그 5개를 뭐라고 외웠어? 보경방 취계라고 외웠죠. 5개. 그러면 9개 중에 5개를 외웠네. 그럼 나머지 몇 개만 외우면 돼?
네 개를 뭐라고 외웠어? 복고 특방이라고 외웠죠. 예. 그 다음에 조례로 세분하는 게 네 개라고 그랬죠. 가볍다, 무겁다, 특별히 무겁다, 경중특. 그 다음에 경관지구가 어떻게 세분되죠? 특시자. 그 특화 경관지구를 또 세분을 할 수 있죠. 요렇게 해가지고 네 개다라고 외우라고 그랬어요. 요거 종류 외우는 게 우리가 지난 넉 달 동안 한 공부한 내용이야. 그거 외우고 오셨죠? 넉 달이나 외웠는데 이걸 지금 하려고 그러면 그 다음을 못해. 그런데 요거는 조례로 지정할 수도 있고 말 수도 있어. 세분 다 되죠? 근데 용도지역은 조례 세분은 되는데 지정은 없잖아. 용도지역을 조례로 지정한다 그러면 안 돼. 아시겠죠? 도시지역을 세분할 수 있는. 요거 외우는 거예요. 요거. 자, 그럼 보세요. 조례를 한다는 거 누가 하는 거야? 지자체가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누구는 빠져야 돼? 국장은 빠지죠. 시도대도시가 시도대도시 조례로. 절차는 다 무슨 절차야? 다 관리계획이죠. 절차는 법이든 조례든 대통령이든 절차는 다 관리계획 절차로 지정하고 세분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얘네들이.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용도지구 지정은 절차는 됐고 밑에 경관지구 있죠? 1번에 경관지구 있는데 넘겨보세요. 2번에 고도지구 있죠? 3번에 방화지구 동그라미 쳤죠? 4번에 방제지구, 5번 보호지구, 6번이 뭐예요? 7번이 뭐예요? 8번에 특정용도 제한지구 동그라미 쳤죠? 그 다음에 9번에 복합용도지구 동그라미 쳤죠? 저 위에 2번에 고도지구도 동그라미 쳤죠? 그 4개가 복고특방이죠? 복고특방은 대통령령으로 세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는 대통령령으로 세분이 안 되는 용도지구입니다. 그렇게 외우고 자 그러면 2번에 고도지구 보세요. 2번에 고도지구. 고도지구는 쾌적한 환경 조성,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밑줄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자, 최고 동그라미. 최고 동그라미. 자, 고도지구는 과거에는요. 과거에는 최고 고도지구가 있었고요. 최저 고도지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최저 고도지구는 사실상 없는 거야. 없기 때문에 최고 고도지구라고 안 하고 그냥 고도지구라고 그래요. 그럼 지금 현재 있는 고도지구는 최고 고도지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 고도지구는 건축물 높이의 뭘 정해? 최고 한도를 정하는 거야. 최고 한도를 정한다는 건 높게 지어라, 낮게 지어라. 최고 한도를 정한다는 건 높게 지어라, 낮게 지어라. 낮게 지어라는 거잖아. 최고 한도를 정한다니까. 이거보다 초과해서 지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초과하여 못 짓는다. 그게 고도지구예요. 그래서 건축물에 무슨 높이를 정해? 최고, 최저하면 안 돼. 최고 한도를 정한다. 이런 얘기죠. 방화지구는 화재 위험 예방이 좀 있죠. 방화지구는 화재 위험. 방화하고 방제를 헷갈리면 안 되죠. 방제는 맨 끝에 뭐를 예방하는 거야? 재해 예방이고. 방화는 대통령 세번 안 돼. 방제는 3번 됩니다. 그 다음에 8번. 특정 용도 제한지구 있죠. 요거는 말 그대로 특정한 용도의 입지, 특정 용도 건물을 못 짓게 하겠다는 거야. 아시겠죠? 왜 못 짓게 하느냐? 이유, 원인을 좀 목적을 기억하세요. 주거 밑줄.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돼 있죠.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 밑줄 걷고 주거 동그라미, 교육 동그라미. 주거 환경, 교육 환경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청소년 보호 있죠. 청소년 보호 밑줄. 이렇게 목적을 3가지로 기억합니다. 주거 환경 보호, 교육 환경 보호, 청소년 보호. 이런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 시설, 주거 환경이니까 청소년 유해 시설 있죠. 밑줄. 특정 시설의 입지를 뭐 할 필요가 있다? 제한한다. 제한 동그라미.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말 그대로죠. 특정 용도 제한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합 용도 지구 있죠. 이것도 이제 신설된 용도 지구인데 얘는 말 그대로 그 시설을 복합적으로 짓는다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특정 용도 제한 지구하고는 반대야. 특정 용도 제한 지구는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거고 얘는 입지를 완화시켜 주는 거죠. 완화시켜 줘서 복합적으로 개발이 되도록 하겠다는 거죠. 읽어볼까요? 지역의 토지용 상황, 개발 수요,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서 말이죠. 여건을 고려해서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복합적인 토지용을 도모 밑줄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용 도모 요게 목적입니다.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밑줄 특정 시설의 입지를 뭐 할 필요가 있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 완화 동그라미. 그래서 바로 위에 특정 용도 제한지구하고 비교해서 기억하세요. 특정 용도 제한지구는 특정 시설 입지를 뭐한다. 제한하는 거죠. 목적이 뭔데? 주거환경, 교육환경 또 청소년 보호. 그렇죠? 그러면 주택가나 아니면 학교 근처 교육환경이니까 학교 근처 이런 식의 주역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복합 용도는 복합적으로 시설이 들어간다는 건 개발을 촉진한다는 얘기입니다. 개발이 되게끔 도와주는 게 복합 용도 지구예요. 복합 용도 지구입니다. 자, 됐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 어렵고.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세번 안 되는 거 4개를 보신 거예요. 그럼 이제는 우리는 뭐만 보면 돼? 대통령령으로 3번 되는 5개만 보면 되죠. 그게 보경방치기 아닙니까? 오른쪽 페이지 박스에 나와 있습니다. 5분만 쉬었다 하실게요.